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Git 관련 발표를 하게 된 이태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보시는 대로 이제 헬로 Git인데요. 보시면 가운데 이제 5에다가 좀 가로를 쳐놓은 게 저도 그러니까 Git을 사용한 지 이렇게 아주 오래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되게 쉽게 그러니까 잘 쓰기도 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지옥 같은 경험을 하기도 했던 Git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좀 제목을 지어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전달해 드릴 내용은 뭐 어떤 Git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려드리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Git을 쓰면서 한 요 정보를 좀 미리 알았더라면은 좀 더 학습하는데 좀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정보들을 위주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제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자바 개발자고요. 그래서 그 개발 일은 2003년부터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회사는 뭐 SI나 뭐 SM, 뭐 일반 기업의 뭐 전산 담당자 아니면 현재 이제 프리랜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좀 특이점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우한 형제들의 이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뭐 자세한 그 제 이력 같은 경우는 이제 링크드인에 이렇게 게시를 해놨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시면은 저기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제가 우한 형제들에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서 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페이스북에도 쓰긴 했지만은 그냥 항목으로만 한 10가지 이상의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뭐 가령 뭐 윈도우를 쓰다가 갑자기 맥으로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환경이 뭐 일반 IDC에서 뭐 AWS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그 중 하나가 이제 Git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SVN 위주로 사용하다가 갑자기 기술이 변경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좀 많은 변화들을 좀 적응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개발 인생 버전 2.0이라는 이제 모토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적응을 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일주일 전이 되면서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가 어쨌든 그동안 변화해서 어떤 거를 좀 가장 많이 발전을 좀 했었나 했을 때 생각난 것이 좀 Git이었고, 근데 Git을 이제 쓰면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좀 미리 알았더라면은 좀 더 쉽게 더 잘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그 핵심 개념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자 이런 이제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제 그 현상 관리나 버전 관리라 불리기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 현재 거의 대부분 아마 쓰시는 건 제가 알기로는 SVN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재 Git을 쓰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그 실무에서 Git을 적극적으로 쓰고 계시는 건가요? 둘 다 병행하고 있어요. 병행하시는 아니면 자기는 SVN만 쓴다, 아니면 혹시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 그러신 분 없고, 그럼 SVN도 그 손 안 드신 분 SVN 말고 혹시 다른 거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휴전자입니다. 네. 네. 그러면 현상 관리나 버전 관리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문장을 정리를 하면서 좀 간략하게 가장 간단하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서 좀 적은 건데, 현상 관리 보통 이제 스냅샷이라는, 그러니까 현상 관리나 버전 관리 얘기하면 많이 따라 나오는 내용이 이제 스냅샷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스냅샷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딱 특정 상태에,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그냥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뭐 파일이나 이런 걸 하면 특정 시점에 파일 딱 내용들, 뭐 아니면은 어떤 뭐 문장들,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림이,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하면은 뭐 내용이라든지 이런 딱 특정 시점에 그 상태를 얘기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어떤 그 시점을 이제 어떻게 관리할 건지,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상 관리나 버전 관리의 거의 주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현상 관리에서 이제 그런 스냅샷을 관리하는 툴을 이제 보통 현상 관리 툴이라거나 혹은 버전 관리 툴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CVS, 뭐 SVN, 뭐 Git 이런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GitHub는 제가 따로 빼놓은 거는, GitHub는 이제 이거 자체가 현상 관리 툴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현상 관리 툴을 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종합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GitHub를 따놓았는데, 오늘 다룰 때는 이제 GitHub까지는 아마 내용을 다루진 않고 이제 Git에 대한 이제 핵심 기능만 이제 전달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상 관리인데 이제 왜 필요할까요? 제가 정의한 거는 각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스냅샷이나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관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뭐 다른 상황이라는 거는 제가 로컬에서 작업할 때랑 핫픽스 내보내야 될 때 실제 개발 버전에 적용되는 버전, 그리고 테스트에 적용되는 버전, 운영에 적용되는 버전, 이게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보통 시점으로 요게 이제 시점으로 보면은 로컬이 가장 먼저 앞서는 시점일 거고, 그 다음에 뭐 급한 건 개발, 뭐 테스트, 운영별로 이제 시점들이 나눠질 텐데, 이제 이런 시점들의 이런 시점들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이제 성공적으로 서비스가 운영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이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혼자서 사실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어떤 이런 현상 관리나 이런 기능이 그렇게 아주 고급 기능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상 관리를 이 현상 관리가 이 기술 사용하게 된다는 거는 보통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사람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일을 하거나, 또는 이제 이게 일을 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데이터나 이런 모집이나 있는 것만 아니라 어떤 요즘은 최근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의사소통 도구로도 이제 많이 활용되는 모습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죠. 어떤 누군가 뭔가 커밋이나 뭔가 액션을 취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제 범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거는 누구를 이렇게 지칭해서 한 거를 한다 강하기보다는 이제 기존 상태와 나중에 적용한 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체크를 해가지고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찾기 위한 그 기능이 가장 이제 요 세 가지 정도가 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전에 많이 썼던 게 SVN이고, 주로 이제 아마 아직도 필드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 SVN이기 때문에 이제 SVN과 이제 기세의 좀 차이를 간단히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주관적인 입장에서 좀 구분을 한 거고, 왜냐면은 이게 기술적인 이런 게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너무 디테일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제 주관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더라 정도로 이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SVN 사용했을 때는 무조건 서버가 있어야 됐었거든요. SVN은 무언 작업을 하든 어쨌든 서버로 날아가야 됩니다. 서버가 있어야만 작동이 되고, 만약에 서버가 문제가 생기거나 고장이 나면은 더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Git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다 로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원격에 뭐가 없더라도 그냥 로컬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버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VN 같은 경우에는 커밋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리비전이라는 게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커밋하면은 리비전 1, 두 번째 하면 리비전 2, 3 이런 식으로 해서 리비전이 올라가게 되고, 이제 그 리비전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냅샷의 이제 이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Git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커밋을 하게 되면은 커밋이라는 그냥 단위가 생성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커밋에 대해서는 커밋하니까 당연히 커밋이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SVN은 리비전이라는 게 증가하지만은 Git은 커밋이라는 게 생긴다. 요 정도만 이제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는 SVN 사용한 지 이상하게 SVN이 기억이 잘 안 나서 근데 SVN에서 스테이징이라는 개념 혹시 있으셨나요? 커밋하기 전에 내가 뭔가 커밋할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만약 파일 하나에서도 그 중간에 몇 개만 채취해가지고 나 이것만 커밋할 거야 라고 채취하던 과정이나 그 과정이 중간 과정 혹시 있으셨나요? SVN에서? 이게 9버전이나 또 최근 버전이라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근데 일단은 제 경험으로는 없었거든요. SVN에서는 스테이징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Git에서 스테이징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어떤 제가 커밋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좀 더 되게 다양한 전략으로 좀 다가갈 수 있었던 좀 장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SVN 썼을 때 혹시 자기 브랜치 되게 많이 쓴다. 그러니까 나 하루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브랜치 몇 개씩 만들었다 없앴다가 막 이렇게 한다. 아니면은 그냥 트렌치에서 그냥 간단하게 피처별로만 해가지고 그냥 머지않은 정도만 사용한다. 그래서 보통 아마 후자 쪽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SVN 사용했을 때 브랜치라는 거를 많이 썼나라고 고민해봤는데 거의 안 쓴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드렸던 그냥 아주 간단한 정도의 그 전략만 사용했지 뭐 되게 자주 사용하지 않았는데, Git에서는 브랜치를 하루에도 되게 많이 생성했다가 뺐다가 그러니까 별 난리를 다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난리 치는데 만약에 SVN에서 그 난리 쳐서 제가 만약 푸시나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지만은, Git에서는 물론 이제 Git도 푸시를 잘못 올리면 문제가 생기지만은 로컬에서 SVN에서 했을 때보다 훨씬 자유롭게 브랜치나 이런 여러 가지 좀 전략들을 좀 운영을 할 수 있었던 좀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SVN은 사실 커밋한다는 거는 그 작업이 보통 하나의 피처나 이런 작업이 끝났다라는 의미지, 거기에서 그리고 만약에 더 커밋을 한다는 건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수정사항을 더 올려서
한다는 의미지 뭐 이게 뭐 한 커밋 이후로 뭔가 작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제 기억 후 SV는. 근데 깃에서는 제가 중간중간 작업하다가도 수시로 계속 커밋을 합니다. 수시로 계속 커밋을 해서 그러면은 커밋이 몇십 개가 쌓일 수도 있고 거의 10개 뭐 20개가 쌓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커밋을 자주 하게 돼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SVN이라는 깃을 쓰면서 이제 좀 그러니까 제 경험적으로 요런 좀 차이가 나더라라는 걸 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자, 깃은 쉬울까라는 질문을 이제 드려보는데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딱 아는 만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깃을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근데 자기가 딱 보는 시점 SVN에서 사용했던 그 시점으로 깃을 본다. 그러면은 그냥 똑같이 그냥 그러니까 SVN 쓰듯이 깃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다른 이제 그런 방부나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없죠. 근데 그거 쓰기 위해서는 좀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은 깃으로 이런 것도 돼 저런 것도 돼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도 돼 저런 것도 돼 그게 왜 되지라고 좀 흥미를 끌 수 있는데 그런 분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깃이라는 게 SVN이랑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르게 쓰지? 이걸 뭐 어떻게 더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좀 뭐랄까 영감이나 이런 게 좀 오긴 쉽진 않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물론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다면은 뭐 강좌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신다든지 하셔서 좀 정보를 습득을 해야 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게 SVN 쓰시던 적어도 이제 SVN을 깃으로 전환하려다 실패하는 분들 실패했던 사례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로컬이라 원격 저장소 때문에 많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면은 일단 SVN은 없는 그 개념이기도 하고 충돌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그 지점이 이 로컬이라 원격 저장소에 대해서 서로 커밋하거나 머지당하거나 이럴 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깃에 대해서 어떤 좀 원리나 이런 걸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충돌이 나기 시작하면 일단 당장 개발자들 입장 충돌이 나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몇 번데 해결도 잘 안 돼요. 이유를 잘 모르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거 왜 우리 SVN은 충분한데 왜 이렇게 써야 돼 해서 다시 돌아가는 케이스들을 좀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로컬이나 원격에 대한 얘기는 배제하고 순수하게 그냥 딱 로컬에 대한 이야기만 좀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로컬에 대한 얘기가 로컬에 대한 게 좀 정확히 이해가 되고 나면은 그다음 이제 원격은 약간 이제 사고의 약간 확장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우선은 로컬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당장 내가 뭐 오늘 깃을 회사에다 쓰겠다 해가지고 막 먼저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뭐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하면 되겠지라는 보다는 어느 정도 나 충분히 이 정도로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운영해봤고 어느 정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거 대처도 해봤고 해서 누군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해결해 줄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적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이제 한 번에 만약 여러 조직이다 그러면 여러 명한테 전파해야 된다 이러면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역으로 재밌는 거는 저는 SVN을 하다가 깃을 쓰는 이제 조직을 들어간 거잖아요. 반대로 동화되기 되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9명이 깃을 쓰고 있는데 한 명이 SVN을 쓰면은 한 명이 깃을 쓰게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한 명이 깃을 쓰는데 9명이 SVN 쓰고 있을 때는 좀 처절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깃 배울 때 많이 저도 이제 처음 배울 때 하는 게 대부분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 화면으로 많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 화면으로. 그러니까 깃 명령 할 때도 깃 애드 뭐도 하는데 막상 생각해보면 저희가 일을 할 때 터미널에서 직접 그렇게 버전 관리 명령 직접 치거나 하는 케이스는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물론 아예 이제 그런 GUI를 쓸 수 없는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이라 하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클립스에 있는 뭐 플러그인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해서 SVN 올리시고 뭐 버전 관리 하시지 굳이 다시 내가 터미널 창 해가지고 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일단 기지나 이런 학습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요 환경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도록 요런 환경. 요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예. 여기서 아신다고 표현하시면은 이제 대충 이제 예. 그래서 제가 깃을 배울 때 터미널 환경이랑 이제 그 GUI 툴을 썼을 때 충격을 좀 공감을 드리려고 이제 보여드린 거니까 제가 이 정도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깃을 배울 때 CUI로 하다가 GUI 툴을 썼을 때 한 이렇게 편한 거였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서? 라는 식의 약간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누군가 이걸 배우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굳이 이걸 알려주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 먼저 이걸 알려주려고 하고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더 고급화 좀 심도 있게 배운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써야겠지만은 사실 처음에 배우려는 사람한테 이거를 들이밀면은 저는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이제 좀 되도록이면 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핵심 기능들을 빨리빨리 접근하고 쓸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툴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실제 요거는 이제 좀 제 그거를 이제 감상을 좀 느끼게 해드리려고 한 거고, 실제로는 이제 요렇게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터미널 상에서 이제 기술 명령을 쓸 때 모습, 요게 이제 GUI 툴을 썼을 때, 물론 이게 더 정감이 가시는 분은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처음 배우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도록 요 화면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이 저가 지금 쓰고 있는 이제 소스트리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틀라시안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가격은 뭐 무료로 알고 있고, 좋은 거는 윈도우에서 쓸 수 있고 맥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리눅스까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뭐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꼭 소스트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클립스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독립된 어플로도 얼마든지 이런 GUI 툴은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 하나 적응해 보시고 자기 입맛에 맞는 걸로 다시 변동하셔서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이제 소스트리로 처음에 배웠고 계속 요거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요걸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내용이 좀 빠르시거나 좀 혹시 제 목소리가 너무 빠르거나 하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좀 조절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했던 내용을 이제 간단히 좀 다시 정리하면은 소스트리 같은 GUI 툴을 사용할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반드시 터미널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스트리에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100%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거는 그래서 소스트리에도 터미널 창을 열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터미널 창이 필요한 거는 이제 보통 충돌 해결 상황이라든지 특수한 상황들 해결할 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터미널 명령을 쳐야 되는 케이스는 있고, 근데 뭐 그 부분 나중에 또 다시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꼭 CUI 환경에서 작업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시라면은 꼭 GUI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툴 사용하죠. 왜냐면 제가 소스트리 추천해 드렸는데 막상 해보니까 뭐 막상 자기가 적응해서 쓰시는 툴들이 달라요. 네, 그래서 그거는 꼭 내가 이 툴이 꼭 최고다라기보다는 이제 빨리 적응하게 자기가 가장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이제 툴을 찾으시라. 그거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세 모든 거는 이제 커밋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세에서 뭔가 작업 단위를 하거나 뭔가 작업 액션 취하거나 했을 때 다루는 단위가 커밋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령 뭐 파일 프로그램이나 그러면 당연히 파일을 기준으로 다루잖아요. 그렇듯이 기세에서는 이 커밋을 단위로 다루게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깃을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요 커밋에 대한 그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근데 이게 뭐 아주 디테일하게 하다보다는 이제 좀 요건 이제 아예 처음부터 기술을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은 좀 덜 할 수 있는데, 기존 SVN이나 이런 다른 버전 관리 툴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이게 좀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고 가셔야 좀 덜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SVN이 이랬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접근하시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 SVN이나 그러니까 CVS 이런 다른 툴에 이제 익숙한 사용자시라면은 일단 기억을 한번 지우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SVN 이런 데 하셨던 기억을 일단 싹 지우시고 그냥 다시 기세에서 다루는 커밋은 이렇다라는 이제 그걸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커밋 기세에서 좀 독특한 게 나왔죠. 이제 스테이징 또는 인덱스라 부르는데 보통 스테이징이라고 통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밋하고자 하는 대상은 이제 스테이징의 추가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기세에서는 커밋을 할 때 만약에 A란 파일이 있었는데 A란 파일에 뭔가 내용을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 A가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A가 추가된 파일 통째로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스테이징에 올린다는 거는 A라는 거에서 내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반영된 파일을 그냥 특정 디렉터리에 모아둔다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에. 그러니까
그 어떤 변경이나 이런 게 아니고 단순하게 파일 복사처럼 내가 스테이징에 올릴 거야. 내가 그러니까 물론 파일 통째로 다 올린다 그러면은 그 전체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게 스테이징이랑 그 실제 공간에 등록이 될 거고, 아니면 내가 여기서 뭐 100개의 줄이 바뀌었는데 난 1번부터 50줄 수정된 것만 올릴 거야. 그러면은 그것만 적용된 내용에 그 파일, 그 적용된 파일이 그냥 특정 폴더에 이제 모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git commit이라는 이제 명령을 하면은 이제 그 내용, 그 아까 얘기된 스테이징에 모여 있는 파일을 가지고 이제 그 단위를 가지고 이제 commit이라는 이제 그 단위가 생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성되는 거를 보시면은, 그래서 그 파일들을 이제 실제 저장소로, 흔히 레파지터를 부르는 저장소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정말 그 로컬에 있는 파일 시스템에다가 자기가 그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게 SVN 다르게 Git은 로컬에 그 로컬로 돼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Git에서 모든 작업하는 작업은 실제적으로 그 자기 로컬 PC에 있는 특정 폴더에, 아니 특정 디렉토리 밑에 어떤 이제 구조, 파일 구조가, 그러니까 파일 구조를 대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SVN의 차이가 로컬에서 작업할 때는 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커밋이나 뭐 하거나 뭘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로컬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이유가 이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액션이 로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커밋 때는 아까 스테이징에 들어갔던 내용이랑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이 더 있거든요. 그거들을 내용을 다 합쳐가지고 이제 그 샤1 알고리즘이라 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해시 알고리즘이라 보시면 돼요. 혹시 해시나 이런 거 잘 모르시겠다. 혹시 해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혹은 이제 샤가 어려우시면 혹시 MD5는 들어보셨나요? MD5 예전에. 너무 옛날 방식 아닌가? 그러니까 좀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 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그 해당 내용을 가지고 해시키를 생성하게 되는데, 그러면 약 40글자 정도의 이제 그 40글자 정도의 문자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Git에서는 모든 커밋의 이름이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디가 달려 있는데, 그거를 이제 커밋 아이디라 부르고, 그 이름이 아까 샤1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40글자짜리 그 문자열이 이제 아이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Git에서는 모든 커밋이라는 거는 이 40글자짜리 이름들이 다 달려 있는 거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샤 알고리즘 특성상 만약에 동일한 내용을 넣으면은 동일한 해시키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가령 뭐 내가 A란 값으로 해시를 했다 그러면은 거기 나오는 그 결과랑 내가 다시 A라는 거를 똑같이 알고리즘 돌렸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그러면은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만약에 얘는 A고 얘는 B인데 똑같은 해시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밋 아이디가 40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충돌이 나는 걸 찾으신다 그러면 로또 한 연속으로 10번 맞으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1등.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Git에서는 이제 그런 걸 이제 그 Git에서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커밋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해시키를 만들어서 각각 이제 그 단위들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근데 실제 그러면은 뭔가 이제 작업이나 커밋이나 작업을 지칭할 때 항상 이 커밋 아이디가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한 번에 뭐 작업할 때마다 40글자씩 쳐놔야 된다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Git 내부에서는 앞에 8글자만 보통 보여주거나 활용해서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8글자만 하더라도 그 뒤에가 겹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 예제나 이런 거 보셨을 때 그냥 해시키를 그러니까 커밋 아이디 8자만 쓰는 이유가 그냥 그런 이유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8자가 충돌될 수 있으면 그냥 한 글자 9자 가지고 넣으면 충돌이 안 생기겠죠. 혹시 여기서 좀 더 내용 좀 어려우시다, 이건 좀 더 궁금하다는 거 없으시죠? 네. 그래서 아까 커밋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 어떤 이제 구성 요소들이 들어가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부모 커밋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커밋이라는 거는 항상 자기 부모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부모는 누구야? 그러니까 부모라는 게 나의 앞단에 커밋된 애 누구야라는 정보를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커밋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히스토리 보시면은 커밋 단위로 쭉 서로 연결들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SVN이라고 보면은 보통 자기 앞 리비전이겠죠. 뭐 자기 앞번호 따라가다 보면은 0번째 가장 최초로 만나듯이 Git 같은 경우에도 부모 커밋 아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커밋 아이디에서 계속 부모를 따라가다 보면은 최초로 등록된 커밋이 있어요. 근데 얘는 얘만 부모 아이디가 없어요.
얘만 부모 아이디가 없고 그 이후에 걔 밑에 따라오는 모든 커밋들은 다 부모 아이디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스테이징에 들어갔던 파일들, 스테이징에 들어갔던 파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변동사항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파일 내용이 통째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 용량이 너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어떤 좀 더 내부 알고리즘으로 이제 훨씬 최적화되게 되어 있고, 어쨌든 실제적으로 모든 그때 당시에 있는 파일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간다고 얘기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럼 스테이징에 있는 파일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스테이징 들어가고 플러스 그 전체 기수로 관리되고 있는 전체 구조가 다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좀 신기하시긴 하죠. 그러면 커밋 한번 할 때마다 만약에 파일 폴더가 100메가짜리면은 100메가씩 늘어나느냐? 그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내부 구조상 이제 기법을 이용해서 그 커밋마다는 모두 그 전체 파일에 대한 그때 시점에 대한 상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얘기 드리면은 커밋 할 때마다 그냥 그 해당 폴더를 통째로 압축해서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크게 무방해요. 그래서 그냥 그 압축했다가 그냥 푼다라고 보셔도 그거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주석 남기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외 기타 등등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값들 중에 하나라도 토시가 하나도 틀리다 그러면은 이 커밋의 이 해당 커밋의 아이디는 변경되게 됩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요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서 요 내용들로 이제 샤원 알고리즘을 통해서 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값 중 하나라도 변경되면 이제 커밋 아이디가 변경되게 돼요. 그렇게 이제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브랜치입니다. 그러니까 깃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개념이 커밋과 브랜치, 이 두 가지로 다 이루어지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는 작업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깃에서 브랜치는 좀 단순해요. 브랜치는 이제 특정 커밋의 별칭으로 사용됩니다. 이게 왜 별칭이 사용되냐면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40글자라 그랬잖아요. 40글자. 이거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8글자로 줄인다 하더라도 해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텍스트가 아니고 그냥 마치 되게 복잡한 비밀번호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사람이 좀 인지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별명을 달아 놓는 게 이제 브랜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특정 커밋에 A라는 이름으로 브랜치를 달아 놓으면 걔는 A라고 부르면은 그냥 그 커밋을 지칭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브랜치가 처음에 뭐 A라는 커밋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걔가 무조건 계속 A만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A란 브런치가 다시 A란 커밋 대신 C란 커밋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브런치는 얼마든지 자기가 가르치는 커밋을 변경될 수 있다. 요 개념이 있으셔야 나중에 이제 브런치 관련된 작업을 하실 때 좀 더 이해하시기 수월하세요. 좀 신기한 얘기도 많이 하죠. 어떠세요? 좀 기존이랑 그러니까 기존에 접했던 내용이랑 좀 다르신가요? 아니면 알고 계신 내용이었나요? 아직은 잘. 아니, 뜻도 있으니까 아, 네. 개념적인 거 모르고 쓰는 거죠. 그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하면 돼. 네. 계속 그리고 이제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확장이 아예 다 이제 트리가 나오잖아요. 네. 트리가 나오고 그런 GUI를 사용하는 환경이라면은 네. 명령을 통해서 트리를 확인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은 되게 그러니까 개발 환경 자체가 편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가 몰라도 이제 쓰는데 크게 문제 없으셨다 하는 의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랜치 같은 경우는 저장소가 처음 초기화 되면은 내부적으로 마스터랑 헤더라는 브랜치는 이제 기본으로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마스터라는 건 자주 보셨을 거예요. 마스터는 자주 보셨는데 요 헤더는 아마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요 헤더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작업 말고 좀 특수한 작업할 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다음 이게 깃은 있지 않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아까 제가 커밋이나 이런 작업들 얘기 드렸는데, 깃에서 커밋을 한다 그러면은 기존 커밋이 삭제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커밋은 추가해요. 그러니까 내가 커밋 작업을 한 100개라고 한 수정을 50개 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게 한 100개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150개의 커밋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거는 봤을 때 안 보이는데 그냥 말 그대로 안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고, 근데 그렇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그런 작업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점 이제 레파지토리 용량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꽤 상당히 엄청 과도하게 늘어졌을 때만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란 기능에 의해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정리까지 오려고 하면은 해당 커밋은 거의 몇 달 이상 지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거의 쓴 데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깃에서는 이제 항상 커밋은 추가될 뿐이고 없어지지 않는다. 단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린다는 게 지워진다는 게 아니고 이 커밋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 커밋에 다가갈 만한 이제 포인트, 그러니까 거리를 잊어버리면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다가오고 싶은데 얘에 대한 뭐 아이디라든지 뭐 방법이나 이런 거를 몰라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이제 지워진 것처럼 문제가 되는 거지. 일단은 기본상으로 데이터는 다 남아 있다라고 이제 가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 아까 얘기 나왔던 이제 좀 체크아웃과 헤드 얘기인데, 아까 초기 할 때 처음 생성되는 헤드라는 거는 그 현재 자기가 작업 중인 커밋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깃에서 내가 지금 작업 중인 커밋이 어떤가 했을 때 그 커밋을 가리키는 게 헤더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브랜치라든지 이런 거를 지정해서 이제 그 체크아웃을 하시기 때문에 헤더라는 거를 볼 수 없는데, 브랜치가 지정돼 있지 않은 커밋을 만약에 체크아웃 한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헤더라는 이제 브랜치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 해당 거기에 브랜치가 있던 없던 내가 현재 작업 중인 건 항상 헤더라는 이름으로 따라하고, 그거는 이제 깃에서도 깃 로그를 보시면은 헤드가 브런치 이름을 가리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브랜치 이름을 보여주는 거고, 근데 해당 그 커밋이 브랜치를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브랜치라는 이름으로 이제 화면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헤더라는 게 보이신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따로 가리키는 브랜치가 없어도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체크아웃이라는 작업은 그 헤더랑 브랜치가 가리키는 커밋 아이디를 바꿔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헤더라는 게 만약 A랑 커밋을 보고 있었는데 나는 C랑 커밋을 보고 싶어. 그러면 체크아웃이 그러면은 헤더의 체크아웃 커밋 아이디가 C로 변경이 되고, 그러면은 깃은 거기에 맞춰서 저장소의 내용을 재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거기에 저장된 압축 파일이 있다면은 그걸 다시 그대로 풀어서 전체 내용을 다시 복구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많이 일어나는 작업들이,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머지 작업 하실 텐데, 혹시 그 일하시면서 머지랑 리베이스 중에서 좀 선호하시는 거는 어떤 거 하시나요? 만약 깃 지금 쓰시는 분들은, 아니면은 뭐 좀 전략적으로 쓰시는 건지, 깃을 쓸 때랑 그러니까 리베이스 쓸 때랑 머지 쓸 때랑 혹시 따로 구분해서 하시는 전략 있으신가요? 그렇지는 않고 회사에서 쓰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걸로 봤어요. 그냥 그 전략으로 그냥 가시는 거죠? 거의 머지로 거의 머지. 네. 하고. 그러니까 리베이스 따로 안 쓰고 그냥 거의 머지로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먼저 이제 그 리베이스 얘기도 했는데 머지 얘기를 먼저 한 게, 제가 알기로는 머지 기능이 먼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깃 전체 기능 역사로 봤을 때는 머지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냥 머지를 기본으로 해서 전략이 있어서 그대로 지금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두 개의 커밋에 대해서 만나는 점을 만들어주는 게 머지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근데 아까 깃은 모든 작업은 커밋으로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머지라는 거는 A랑 커밋이랑 B랑 커밋을 만난 정보에 대한 C랑 커밋을 만든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A랑 거랑 합치려고 했는데 뭔가 얘가 자동으로 병합이 안 되고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때는 충돌을 일으켜서 사용자한테 나 이것 좀 해결해줘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만약에 해결을 해줬다 그러면은 커밋 내용, 그 머지 내용에는 그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추가로 들어가고 그 커밋 생긴다 보시면 되고, 만약에 둘이 충돌이 없다 그러면은 얘는 내용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나 A랑 커밋이랑 B랑 커밋이랑 만나서 만들어진 애야 라는 정보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머지 커밋을 보면은 이제 정보를 보시면 두 개의 이제 부모 커밋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머지라는 거는 커밋2인데, 이게 재밌는 거는 이 머지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럼 기존에 그 대상이 됐던 커밋들을 이후로 더 이상 그 커밋을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A란 거랑 B란 걸 맞춰서 C란 걸 만들었다 하더라도 다시 A-1, 그러니까 C-1 이렇게 충분히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머지라고 해서 만난다고는 하지만은 기존에 있던 커밋들이 그대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이제 그 주로 하는 거 마스터에서 디벨롭 그 브런치 내용을 적용할 때는 보통 머지로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특정 이제 디벨롭 가가지고 뭐 이제 저희가 제가 할 때는 마스터, 디벨롭, 피처 요 세 가지만 사용하거든요. 릴리즈나 이런 거는 사용을 안 하고 이제 그냥 바로 디벨롭에서 마스터로 그 내용이 들어오면은 그게 바로 운영으로 배포되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왜 이렇게 했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머지를 하게 되면은 그 기존에 머지 대상이 됐던 거 이후로 계속 커밋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디벨롭이라는 게 머지 됐다고 해서 더 이상 개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디벨롭에서 계속 커밋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머지라는 걸 이용을 해서 두 개의 그 브런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쳐진 내용,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가 마스터했던 내용과 새로 들어온 내용을 만난 내용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거 나중에 이제 다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제 서로 만들어지는 이제 그 히스토리 트리 모양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가 리베이스입니다. 리베이스는 커밋의 부모 커밋을 변경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밋이 그러니까 보통 쭉 나가 있는데 거기에 그 브런치의 제일 첫 번째 커밋의 부모 아이디를 다른 커밋의 그러니까 부모의 다른 커밋으로 지정을 하면은 걔는 이제 그 커밋 뒤로 쭉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두 개짜리 그 커밋 두 개짜리 라인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작업이 사실 내용을 보면은 대상이 된 커밋의 부모 아이디를 변경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변경해서 다시 쭉 진행을 해봤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다, 충돌이나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충돌이 발생하고 그건 사용자가 해결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이 완료되면은 완료되면 부모 커밋 아까는 머진 두 개가 생긴다고 했지만 얘는 그냥 계속 부모 커밋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단지 부모 커밋만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작업하는 거는 이제 작업을 완료한 피처 브런치를 디벨롭에다가 병합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피처가 끝난 거는 더 이상 작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피처에서 작업이 끝나서 더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는 새로운 다른 이슈로 인해서 다른 브런치를 따야 되는 거지 그 해당 피처에서 더 브런치가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디벨롭에다가 그냥 한 줄로 넣어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제가 관리했을 때는 좀 더 그 트리 관리할 때 좀 더 깔끔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일단 왜냐면은 피처는 더 이상 작업이 진행돼도 되지 않는데 어쨌든 계속 눈에 보이니까 그러다가 중복돼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마스터에서 그러니까 피처를 디벨롭 할 때는 이제 리베이스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셋 작업이 있습니다. 리셋은 이제 브랜치가 가리키는 커밋 아이디를 변경한다고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A라는 브런치가 있고 거기에 첫 번째 커밋, 두 번째 커밋, 세 번째 커밋이 있는데 거기서 세 번째 커밋 가리키던, 그러니까 현재 브런치는 세 번째 커밋을 가리키고 있겠죠. 근데 나 이거 하니까 안 되겠다, 돌려야겠다. 첫 번째 브런치에 가리키는 커밋을 첫 번째로 바꿔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 리셋을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돌아가게 되면은 그 두 개 만들어진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공하는 게 이제 하드 옵션, 소프트 옵션, 믹스 옵션이라는 게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하드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랑 뭐 믹스가 있다, 그러니까 소프트나 이런 것보다 그냥 하드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드는 기존에 앞에 있던 두 개 내용을 그냥 날려버리겠다, 다 안 쓰고 그냥 다 돌려버리겠다 의미로 보시면 되고, 믹스랑 소프트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든 보존할 건데 보존하는 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스테이징 내용까지 보존할 거냐, 스테이징 내용 보존 안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그 스테이징까지 가면 좀 내용 어려우시니까 그냥 하드 넣으면은 내용 정말 날려버리는 거 다, 하드 안 넣으면은 이제 돌아가면서 그 작업했던 내용을 일단 좀 살려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게 체리픽인데, 아까 모든 단위는 이제 그 커밋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브랜치에서 다른 브랜치에 있는 커밋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뿅 하고 뽑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핫픽스를 적용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누가 만들어 놓은 커밋이 내가 원하는 이제 뭐 수정사항이 있다든지 했을 때 그것만 그 커밋만 딱 뽑아서 자기 브랜치에 딱 넣어두면은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반영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GUI 툴을 쓰게 되면 어렵지 않게 쓰는데 이거를 이제 그 CYL이나 그 터미널 툴에서 쓴다고 그러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대략 40분 돼서 이제 그 시간이 좀 더 되면은 이제 이런 이제 개념들을 다루려고 했는데 일단 예상대로 그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그 데모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야 네, 잘 보이시나요? 해서 화면이 갑자기 안 나는구나. 안 나오네요. 네. 네, 다행히 잘 나오네요. 이게 이제 제가 사용하는 소스트리 화면이고요. 그래서 좀 그 예제를 위해서 몇 가지 좀 상황을 좀 컴퓨터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잠깐 보여드릴 거는 이제 제가 작업을 하면서 커밋에 대해서 많이 아까 조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작 작업들을 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리베이스랑 머지 했을 때 어떻게 사용을 좀 차이를 두어서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뭐 체리픽이나 하는지 뭐 이런 것도 기능 더 보여드릴 수 있으면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커밋의 좀 순서를 바꾸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커밋 순서가 바꾸는 이유는, 그러니까 작업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처음에는 SVN 썼을 때는 좀 커밋 단위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차피 작업 피처 단위로 할 테니까 좀 그 크게 했는데, 이제 그 기술 쓰게 되니까 어쨌든 뭐 기시나 커밋을 때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커밋 단위가 정말 작은 단위로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의 피처를 하더라도 피처도 각 이제 더 작은 이제 태스크로 이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태스크 단위별로 우선 처음에 커밋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커밋을 하고 나면은 이 태스크랑 이 태스크랑 순서나 이렇게 바꾸고 나면 좀 더 이해가 쉽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 하는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순서를 변경을 합니다. 근데 일단 먼저 보여드릴 거 해서 이렇게 내가 대상으로 할 거 이렇게 그러니까 클릭을 하면은 요 이제 하위부터 이제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안 보시나요? 잠시만, 이게 더 높이면 또 안 나올 것 같아서. 네, 이 정도 보이시나요? 네, 역시. 네. 그래서 여기 좀 보이시죠? 그래서 순서를 제가 바꾸면은 요거는 제가 일부러 충돌을 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동작에 가시면, 요거 이제 소스트리 좀 사용하실 팁인데, 동작에 가시면은 재배치 계속이나 중단 이런 선택 메뉴가 있거든요. 요게 있으시면은 바로 여기 선택을 해서 작업을 뭐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계속 진행하시거나 중단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해당 그 터미널로 가셔서 기 스테이터스라고 하면은 얘가 되게 보고를 잘 해줘요. 내가 지금 무슨 문제 겪고 있고 어떻게 할 거도 어떤 옵션이 있어라는 걸 되게 잘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돼. 그러면 그냥 터미널 가셔서 보시면은 이제 작업 진행하던 모든 작업들은 거의 다 바로 취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네,
이렇게 작업 취소하고 돌아오시면은 일단 문제 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작업하시거나 할 때 너무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뭔가 되게 크게 날려 먹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해당 폴더 압축하시면 돼요. 해당 폴더 압축했다가 문제 생기면 다시 그냥 푸시면 다 돌아오거든요. 왜냐면 아까 기세에서 관리한 정보들이 어차피 그 하위 폴더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다시 복구해 내면은 그냥 문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지금은 이제 충돌 났을 때 잠깐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만약 내가 이 충돌 난 거 보니까 얘는 쓸모 없어 그러면 이렇게 삭제 처리하시면은 그냥 컴이 날라 지워져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세에서는 절대 지우는 건 없어요. 남아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상황이냐, 제가 이 브랜치가 가리키는 커밋 아이디가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애가 더 이상 보일 일이 없어서 그냥 안 보일 뿐이에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순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GUI 사용하시면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바로 반영이 되고요. 이제 별 문제 순 되죠. 이렇게 충돌이 안 나면 바로 그냥 바뀐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두 개는 내용이 보니까 별거 없다, 합치고 싶다, 이렇게 합치시면서 커밋 합쳐버리면은 커밋이 이제 합쳐졌죠. 이런 정보, 이런 것들. 이게 만약 SV나 이런 데서 한다고, SV에서는 제가 이런 작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술 쓰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런 걸 왜 써하는데, 이제 커밋을 아까 대체 쪼개 가면은 일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되게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작업하던 거 잠깐 내려놨다가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했을 때 좀 더 이런 것들이 된다고 알고 있으면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했던 거를 다시 어디다 뭐 그 어설프게 그러니까 억지로 뭐 박아놓는다든지, 뭐 아니면 커밋을 지금 나가지 않아야 될 커밋이 나가지면 안 되는 수정사항인데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GUI 환경 툴을 쓰게 되면은 아까 같이 뭐 순서 바꾸거나 내용 합치거나 이런 부분들을 되게 직관적으로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툴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만 익히시면은.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트리가 약간 좀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요걸 좀 정리를 하는 걸 한번 정리하는 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이 두 번째 기능이라고 해놓은 게 있는데, 얘는 아까 저희가 아까 한 거는 피처를 디벨롭을 할 때는 그냥 리베이스 한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리베이스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디벨롭의 가장 마지막에 여기가 디벨롭이니까 여기다가 지금 자기가 이제 그 브랜치를 먼저 선택을 하고 나서 어디다 재배치할 브랜치를 커밋을 선택해서 여기다 재배치라고 하면은 가라. 가끔 이렇게 잘 안 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때는 그냥 강제로 터미널 열어서 직접 명령으로 치셔도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이 GUI 툴에서 해주는 게 제가 하려고 하는 거를 그냥 대신 이제 명령을 쳐주는 거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군요. 네. 나는 이거를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커밋 아이디를 따서 넣으면은, 네. 보이시나요? 그 뒤로 따라온 거, 아까 커밋2가 이제 요 디벨롭 밑 뒤로 따라온 거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툴 사용하시면서 문제 생기시더라도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터미널이 기본 작업이고, 안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GUI에서 안 되면 그냥 터미널에서 작업하셔도 되는데, 가끔 GUI 툴이 가끔 이렇게 먹통이 될 때가 있긴 해요. 네. 이렇게 정리하고 다른 것도 한번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기능 했고, 두 번째가 어딨지? 세 번째.
세 번째는 두 번째 뒤로 붙이고, 이게 만약에 머지를 한다고 했으면은 그 지점에서 그 꽃점으로 계속 계속 그 선이 좀 복잡하게 움직일 거예요. 근데 리베이스를 하게 되면은 각 피처가 지정된 순서별로 그냥 뒤에서 다 계속 따라 붙여주기 때문에 커밋이 좀 더 그 그러니까 정렬이 보기 좋게 정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능 됐고, 네, 그러면 아까보단 트리가 좀 더 모양이 좀 정리돼서 보이시죠? 그리고 만약 일단은 얘는 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날려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디벨롭이 얘는 이제 그 현재 디벨롭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 이제 디벨롭 배포해야 되는데 나 여기로 해야 되는데 했을 때는 저는 이제 디벨롭 브런치를 선택을 해서 이 커밋을 이제 그러니까 디벨롭을 이 커밋으로 초기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리셋 부분인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브런치의 이제 커밋 아이디를 변경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밋 아이디를 변경을 작업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은 브런치가 이제 요 커밋에 가서 이제 붙어 있죠, 디벨롭이. 그러면 현재 디벨롭이 가리키는 커밋은 이제 요 커밋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디벨롭도 다 끝났어, 나 이제 마스터에 머지 해야지라고 하셨을 때는, 그러면 요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이거였나? 요 옵션은 사실 이게 이걸 안 주면은 얘가 아까 이제 그 따로 머지 커밋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건 이제 그거 상관없이 그냥 강제로 머지 커밋을 만들라는 의미로 이제 넣어준 거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름을 기존에 있던 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쭉 됐던 이제 피처들이 이제 디벨로퍼로 연결돼서 마지막으로 머지 특정 지점에서 마스터로 이제 이렇게 머지 지점 만들어서 하는 걸로. 그리고 어차피 이제 작업은 또 디벨롭에서 작업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디벨롭에서는 또 새로운 커밋을 만들면은 이제 여기서 이 지점에서 다시 이제 가게 되죠. 여기서 네, 그러면은 이제 머지점은 뒤로 하고 여기서 다시 새로운 이제 커밋들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사용 다 끝난 피처들은 그냥 이런 브런치들은 나중에 다 정리해서 진짜 지워버리시면 돼요. 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 브런치에 대해서 더 컨트롤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한 대략 저는 한 달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이상 지난 애들은 그냥 다 지워버려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처음 보신 거랑은 좀 정리된 모습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아까 보여드렸던 머지라 리베이스를 잘 활용하면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건 요 세 가지 강좌고, 저도 이 세 개에서 좀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이제 요거 하고 요 세 개 강좌 네. 그래서 뭐 그냥 대부분 이제 생활 코딩에 있는 거랑, 그다음 요거는
그냥 git 그 검색해 보시면 원숭이 나오는 사이트 있어요. 그냥 원숭이 사이트라 보시면 돼요. 그거 세 개에서 되게 많이 그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 하나 있는데 네, 보통 왜 브랜치에 퓨처라고 하는 네. 키워드를 앞에 붙이고 네, 브랜치를 생성하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네. 의문이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도 무조건 네. 붙여서 네, 자기 기능을 뭐 이렇게 따서 네. 브랜치 만들라 네. 이런 지시가 항상 있었는데 네. 그게 이유가 뭔지 몰라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쓸 수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게 아까 좀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한 git flow라는 건데, 근데 git flow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브랜치 관리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건 기능적인 게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보니 브랜치를 이렇게 관리하니까 괜찮더라는 모범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그렇게 썼던 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툴들이 거기에 맞춰서 기능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사용자가 뭐 새로운 피처 기능 만든다거나 뭐 했을 때 이제 그거 앞에 있는 접도로 그걸 기본으로 해서 뭐 기능을 그 안에 플러그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능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지원되려면은 이제 특정화된 이제 이름들이나 자기들이 인지할 수 있는 이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반적으로 사용한 게 피처, 핫픽스, 릴리즈 뭐 그런 이름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브랜치나 이런 걸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관리 전략에서 더 발전해서 툴에서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약간 쓰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제약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크게 제약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더 질문해 주시고. 네. 깃에서 이그노 파일 사용해서 이제 깃에 올리지 않을 걸 설정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제가 써봤을 때 이그노가 안 먹히고 네. 바로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던데. 이그노가 안 먹히는 거는 이그노가 설정해 놓으신 그 범위가 제대로 안 됐을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일단 이그노라는 게 그 파일 어떤 거 안 올릴지에 대해서 이제 그 패턴을 등록하시잖아요. 근데 그 패턴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확장자만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그노에서 그러니까 그 사용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패턴이라는 게 파일명을 어떻게 지정할지에 대해서 패턴 스펙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git 이그노에서 사용하는 건 정확히 어떤 스펙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스펙을 찾아서 그 스펙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패턴을 했을 때 어떤 파일들이 그 지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거기를 정확히 보시고 나서 다시 패턴 적용하시면은 이제 아까 얘기하신 문제 같은 게 해결되실 거예요. 보통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제일 많았습니다. 네. 네. 그럼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시간도 이제 거의 됐기 때문에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